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선 반갑습니다. 여러분 6월이 호국보원의 달이죠? 네. 그리고 오늘은 10시부터 대통령께서 주관하셔서 기념식을 하고 있는 또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뜻깊은 날에 이러한 여러분들과 함께 6.25에 대해서 또 유엔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목적에서 또 세워서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엔 평화기념관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제 군생활 때의 모습들이 소대장, 중대장 때부터 쭉 유학 시절, 연대장, 사단장 때 모습은 없네요. 국방대학 원장 시절, 국가보훈처의 국장 시절, 하다 보니까 한 40여 년 이상을 공직 생활을 하다가 2018년도 1월부터 유엔 평화기념관의 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거쳤던 학교들, 육사, 서울대, 프랑스 군사대학, 국방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여기 동국대에서 제가 학위를 했었는데 동국대 캠퍼스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벌써 72년도에 제가 72학번이니까 상당한 50년 가까이 됐죠. 저는 늘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생 이상은 다 지식인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지식인을 유식하게는 엘리트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죠. 엘리트라고도 하고 유지라고도 하고. 그럼 지식인이란 뭐냐? 한자로 지식이라는 말을 보면은 알지자 또 알식자 사람입자. 그래서 지자는 화살과 입구에서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전략을 알아야 되고 경제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생존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먹고 사는 법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식자도 보면은 말씀은 소리음 창과 해서 인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술도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전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식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략, 전술, 경제, 인문, 예술적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서 그에 상응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자기 임무가 아니라 사회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제가 창안한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지식인, 엘리트를 칭하기를 지식인이란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다. 굉장히 저는 이 정의를 보면서 이 사람 역시 머리가 좋긴 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사회에서 그래도 지도층, 엘리트, 지식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분들은 최소한 나를 벗어난 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국보훈의 달 또 이런 의미 있는 합동 세미나를 맞이해서 말씀드릴 것은 6.25 전쟁과 국제사회의 지원, 즉 유엔 그리고 유엔 평화기념관에 대해서 짧지만은 한 40분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냐? 여러분들 평소에는 잘 생각을 안 해보시고 그냥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지. 우리 대한민국 어떤 나라였느냐? 대한민국은 출범과 대한민국 국채를 수호하는 데 유엔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은 나라입니다. 우선 출범 자체가 유엔이 1945년 10월 24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이제 51개국이 유엔을 결성해서 출범을 했죠. 그 유엔에서 결정하기를 앞으로 일본을 해방시킨 후에 이미 그 전에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등등을 통해서 한반도에는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출범시킨다, 독립된 국가를 출범시킨다 하는 그러한 결의를 해서 1948년 5월 10일에 총선을 실시하죠. 그때 북쪽은 소련의 지시를 받는 공산 집단이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유엔 선거 감신단의 입국을 차단하면서 거부하죠. 그래서 남쪽에서만 총선이 이루어져서 1948년 5월 10일 총선에 의해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는 48년 12월 12일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대한민국을 승인하게 되죠. 그래서 국제법상으로 또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1991년까지 한반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 있고 국가가 하나 있고 북한이라는 집단이 하나가 있는 그러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91년에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유엔에 가입합니다. 160번째로 북한이, 161번째로 대한민국이 가입하죠. 알파벳 순서에 이거에서. 이처럼 대한민국은 출범 자체가 유엔과 연계를 맺어서 했고 1950년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이 유엔군을 결성해서 지켜주는 나라가 되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메가더가 한 얘기, 앞으로 대한민국은 제대로 살아가는데 100년 이상은 걸릴 거다 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6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세계의 선진대열에 몸을 담고 일부 학자는 다른 나라들이 300년에 걸쳐서 이루어야 될 것을 40년 만에 이룬 기적의 나라, 이런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통일된 대한민국, 한반도에 우리 한민족이 이끄는 나라, 이러한 것을 꿈꾸면서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세계에 몇 나라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세계에 몇 나라가 있지? 유엔에 현재 가입국이 몇 나라? 현재 유엔 가입국은 193개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95라고 해놓으면 이게 미국 자료인데도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엔에 가입할 모든 게 돼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는, 예를 들면 바티칸 시국, 우리가 교황청이 있는 그런 데는 우리는 유엔이라는 조직에 이렇게 몸담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다음 타이완, 실질적인 모든 완벽한 국가인데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신청을 않고 있는 나라,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인 모든 완벽한 국가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현재 남수단이 마지막으로 가입하면서 지금 193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한 나라 이상이 저 나라는 나라야 하고 승인한 국가 수로는 201개국. 사실상 주권이 있는 나라로 치면은 대개 한 207개국.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206개국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축구협회, 세계 피파에서는 211개국, 그 다음 세계 표준화 기에서는 249개국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세계에는 한 210개 정도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뭐 틀림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25 전쟁이 있었던 1950년 당시에는 세계의 주권 국가는 몇 개 나라? 1950년에는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는 식민지 국가, 마찬가지 아시아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이러면서 지구상에는 주권 국가라고 하는 나라는 한 93개국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100년도 안 됐지만 70년 전인데, 그런데 6.25 전쟁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벌어지자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돕기로 합니다. 대한민국을 도와준 나라는 총 몇 나라? 전투병을 파병해서 보내준 나라가 16나라, 의료 지원 부대를 보내준 나라가 6나라 해서 UN 참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2개국이 되고, 우리는 전투병이라든가 의료 부대는 못 보내지만 물자, 돈으로 도와주겠다, 물자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 나라가 41개국 해서 총 63개국이 41 해서 63개국이 대한민국을 돕게 됩니다. 63개국이라는 의미는 93개국 분의 63개국 하면은 3분의 2가 넘죠. 그러니까 소련을 의시한 공산의성국과 당시에 내전을 겪고 있거나 힘들었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도왔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나쁜 의도로 북침을 하고 나쁜 짓을 했으면은 대한민국 도왔겠어요? 어느 편이 정의의 편이느냐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판단으로 간단하게 드러나는 게 6.25 전쟁의 실상입니다. 이제 UN 이런 많은 나라들이 도왔는데 UN이 어떻게 해서 참전하게 되었느냐. 6월 25일 새벽 북한이 불법 남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UN은 어디에 있죠? UN 본부가 뉴욕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 현재 뉴욕의 UN 본부 건물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롱 아일랜드에 보면은 레이크 석세스라는 자그마한 호수가 있는 지역의 회사의 건물에서 기증한 건물에 UN 본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UN 본부는 록펠러 재단에서 돈을 대고 부족한 나머지 돈은 미국이 돈을 대어서 건축 중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UN에서 안보리를 곧바로 소집을 해서 북한이 불법 남침했는데 하면서 결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UN 안보리 결의 제82호 6월 25일 당일 오후에 북한은 침략 개의를 즉각 중단하고 38선 이북으로 물러가라. 그런데 계속해서 물밀듯이 쳐내려옵니다. 3일째가 되는 날 서울이 북한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간 날 UN이 두 번째의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83호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는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파죽지세로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서 오산에서
미군의 첫 특임부대인 스미스 특임부대가 중미령 전투에서 대대가 거의 전멸 및 뿔뿔이 흩어지고 전의전투, 금강전투 등이 이루어지는 7월 7일에 유엔이 다시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제84호 유엔은 유엔군 사령부를 구성하고 군사지휘 권한을 유엔군 사령부에 두며 국제사회는 유엔군에 편입되어 공산군을 적으로 해서 싸움을 실시한다 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7월 24일 메가더가 당시에 극동군 사령관이 있었는데 유엔군 사령관의 임무를 부여받고 유엔군 사령부를 도쿄에 설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는 유엔군 대 북한 공산군의 싸움이 실시가 되는 겁니다. 유엔군은 총 195만 7,733명이 전투에 참전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군은 얼마? 우리는 들락날락 할 필요가 없었죠. 교대할 필요도 없고 약 90만 우리 국군이 참전해서 싸웠습니다. 결과 희생은 전사 37,900여 명, 실종 4,000여 명, 부상 10만여 명, 포로 6,000여 명 해서 15만 1,000명 이상의 희생을 치르고 유엔군은 대한민국을 지켜냅니다. 여러분들이 법상 6.25라고 하는 것은 기본은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 53년 정전협정 사이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사람이 기본이 되고 또 48년도부터 55년도까지 주로 공비소탕작전이라고 하죠. 공비토벌작전에 참여했던 분들을 6.25에 참전한 참전용사로서 국가적으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든 유엔군의 참전은 유엔이 생긴 이래로 최초로 어느 일방을 적으로 간주해서 싸운 앞으로 아마 후무한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이 PKO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스키핑 오퍼레이션. 여러분들이 이제 군생활을 할 때 많이 접하게 될 텐데 평화유지 활동을 유엔이 주로 하는데 어느 일방을 적으로 간주해서 평화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중재자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둘이 아주 분쟁을 해서 평화가 깨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유엔이 사이에서 중재를 해서 평화를 지키겠다 하는 그러한 활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일방을 적으로 간주한 그러한 경우는 이제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자, 이란 195만 유엔군의 가장 주축이 되었던 것은 묻지 않아도 알죠. 미군입니다. 195만의 92% 가까이 되는 179만 8천 명, 180만여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제가 썼는데 장군의 아들들만 3년 동안에 142명이 참전해서 35명이 전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플린트 장군과 아들 등등 수많은 그런 장성들의 아들들이 전사를 해서 당시에 소위 중위들이 49년 육사 졸업생 웨스트포인트 졸업생 50년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이 참전을 했는데 49년 졸업생은 30명이 전사 50년 졸업생은 151명이 전사 및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군인으로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일이 났을 때 어느 우리나라도 아닌 여기에 표시되어 있죠.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우리 국가는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난 적도 없던 사람들을 지키라는 그러한 부름에 응했던 나라의 딸과 아들들을 기리노라 하는 게 워싱턴 한국전 참전공원에 있는 그러한 명비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이러한 6.25의 혈맹이 한미동맹으로 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유엔 관련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들, 여러분 유엔 참전의 날 알아요? 유엔 참전의 날이 며칠? 7월 27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국가기념일로 정해서 기리는 날인데 우리 잘 모르죠. 2013년에 국가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전 60주년 계기로 해서 참전국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야, 한국전 정전이 된 지 60주년이나 됐는데 너희 뭐 하는 거 없냐? 그 당시에 제가 국가보훈처의 제대부국장으로서 시달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뭔가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너희는 뭐 하냐? 미국은, 우리는 2010년부터 2013년을 한국전 참전의 용사의 해로 정해놓고 기리고 있어. 카나다 너희는 뭐 하냐? 우리는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 기념일로 정했어.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위기, 거기다가 참전을 하지 않고 정전감시위원단으로 왔던 국가도 야 거의 60주년 됐는데 뭐 안 하냐? 우리 정전 협정 지키느라고 60주년, 60년 동안 애썼는데.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건 뭔가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감사 기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전쟁 발발을 기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은 규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종전은 대개 협정에 의해서, 조약에 의해서 끝나기 때문에 명쾌합니다. 그래서 종전일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맞춰서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고 최초 행사를 13년 7월 27일 전 관련국 대표단을 총리 및 장관급 이상으로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해서 유엔군 참전의 날을 앞으로 유엔 참전국과 미래 지형적 연대를 강화하는 날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다음 토동사는 알죠? 며칠? 11월 11일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공원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소위 유엔묘지죠. 1951년도까지는 15,000여 명 가까운 참전용사들이 묻혀 계시다가 이제 다 본국으로 송환되고 뭐 하고 현재는 11개국 2,309분이 묻혀 계신 그러한 유엔 공원이 있는 그런 곳을 향해서 11월 11일 11시에 이때는 영년방위에 11월 11일은 현충일에 해당하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부산의 명소 문명을 하자. 그래서 카나다 분이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3월에 이 날을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로 법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엔 관련해서 6.25 관련해서 알아야 될 그러한 기념일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유엔 참전용사들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 제가 만나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 야, 미국 분들은 제가 중미령 전투 1950년 7월 5일에 참전했던 분들도 만나뵀는데 그분들 말씀이, 우리는 완전히 도쿄에 있다가 미군이 나타났다 하면은 공산군이 무서워서 다 도망갈 줄 알았어. 세계 제2차 대전을 완벽한 승리로 이끈 무적의 군대. 정말 소풍 가는 마음으로 편안히 왔었다. 그런데 완전히 지옥이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정말 다시 생각하기도 싫고 돌아보기도 싫었던 나라였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프랑스 참전용사, 제가 프랑스에 막거리에 한 2년 정도 유학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제가 유학할 때까지도 프랑스는 대한민국을 베트남 옆에 있는 열대의 나라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반바지로 온 겁니다. 12월에 계속 고생했다. 추위가 정말 힘들었다. 그리스 참전 협회장을 만나니까 이분은, 우리는 그 당시에 그리스는 공산군하고 거기도 싸웠습니다. 그리스에 바로 인접해 있는 국가가 어느 나라죠? 북쪽으로 소련 위성국인 불가리아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서 마찬가지 그리스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공작을 계속해서 내전 비슷한 상황으로 간신히 공산군과 싸워서 이겼던 때가 한 49년쯤 됩니다. 그랬던 나라다 보니까 동방에서 공산군의 침략을 받는 나라가 있다니 우리는 공산군을 무찌르러 왔지 참전한 게 아니다. 새로운 우리의 적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쫓아왔다. 요거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전용사들이 당시 나이 평균이 19세에서 21세, 어린 분은 17세, 이런 분들이 참전을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후보의 달 또 유엔 평화기념관에서 잠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멋지게 여러분들이 뉴욕 소네트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지금도 인터넷 딱 뉴욕 소네트 치면은 아마 나올 텐데 한 84분인가 러닝타임.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이신 세이머 건스타인 씨 2006년에 16년에 오셔가지고 쭉 옛날 얘기 해주신 거 제가 조금 한번 실어봤습니다. 이제는 유엔 평화기념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 평화기념관은 2014년 11월 11일 날 개관해서 6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 참전용사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의 대부분의 내용을 실현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관장을 필두로 해서 상임위원 사무국장 이하의 경영관리부와 기념사업부 2개 부서로 편성이 되어 있고, 경영관리부는 시설, 운영, 회계, 고객 지원을, 기념사업부는 기념사업, 교육, 학예 등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엔 평화기념관은 United Nations Peace Memorial Hall의 약자인데, 유엔 참전국가의 유대를 강화해서 우리 국가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물관이자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일종 전문 박물관 해서 박물관 협회에도 들어가 있고 또 교육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념관 여러분들은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냥 막바로 와서 강의를 듣고 계신데, 우리 기념관은 서울의 전쟁 기념관과 함께 우리나라 국가 기념관 중에서 유일하게 2군데만 현재 스마트 전시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기념 스마트 전시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토어에서 국가기념관을 치시면은 곧바로 국가기념관 전시 안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유엔 평화기념관을 선택하셔서 언어를 영어나 우리말로 선택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쭉 이렇게 모든 곳을 다 돌아보고 현재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보실 수 없는
아카이브까지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 전시책을 통해서 나중에 좀 더 심화된 관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UNPM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교육의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교육, 영어 컨테스트, 평화 캠프, 파인딩 히어로즈, 아카데미,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피스로드, 해외 국제기구 탐방 등등. 교육 프로그램은 평화스쿨 체험, 이건 국방대학교에 있는 피케어 센터와 협조해서 세계 평화유지 활동 위주로 해서 평화 체험을 하는, 그 다음 세계 시민 평화 캠프, 이건 글로벌 시티즌십을 위한 그러한 캠프, UN 아카데미는 서민들을 위한 그러한 사회 전의 인사, 강의 유지의 아카데미, 그 다음 세계 시민 국제기구 체험은 아테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 산하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유네스코 산하의 아테 국제이해교육원과 협정을 맺어서 실시하고 있는 세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방문, 해외 탐방 프로그램 등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기획전들을 참전국 관련해서 의료지원국 특별기획전, 참전용사 관련 특별기획전, 또는 참전국 관련 특별기획전, 이렇게 각 나라와 협조해서, 또 대사관들과 협조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또는 각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아까 드린 This is War라는 책자, 요 사진 전시회에 들어있던 것을 핵심으로 해서 했는데, 요 분이 이제 재작년에 102살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요걸 주영 대사 부인을 통해서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책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특별 전시도 했었고, 요 번역 요 책을 요분한테 갖다 드려서 같이 이렇게 사진들 촬영하고 했던 겁니다. 저희 발간물은 유엔평화기념관 도록, 유엔평화기념관 팜플 소개 책자, 한영 학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This is War, 그 다음 일부 리플렛들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에는 유엔 참전이라든가 참전국, 6.25 또는 전쟁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전부 망라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년차가 되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이렇게 계속해서 모으면서 UN 데포지터리 라이브러리, 소위 말해서 UN 기탁도서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에 대해서나 UN 참전국에 대해서 이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UN 참전 관련한 상황은 많이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참전했던 분들은 지금 평균 연세가 우리 나이로 89세. 그래서 금년도가 UN 참전 70주년인데 거의 마지막으로 모시고 행사를 하는 10단의 그런 행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지금 계획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1년에 두세 번씩 꼭 우리 대한민국에 묻히겠다, 이렇게 유언을 하셔가지고 바로 아래에 있는 UN 기념공원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1년에 두세 번씩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참전용사의 손자 또는 증손자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와서 함께 하고 있고, 서로 번영 발전을 위해서
이제 협력을 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UN 참전국과의 혈맹의 인연, 6.25 전쟁을 통한 이것은 정말 세계의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UN 평화기념관은 그러한 인연을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활용하고자 이어가고자 이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을 위해서 유물 수집을 지속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갖고 계신 거 내놓으십시오 하고 참전용사분들한테 계속 요청도 하고 이분들을 위한 그런 특별 기획전,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하버드대의 피버디 박물관, 영국의 글로스터 군인박물관 등등 관련 기관들과 연계해서 특별 박물관 기획전도 실시를 하고 상호 서포터즈, 우리가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글로벌 서포터즈, 그 다음 가족들로 이루어진 패밀리 서포터즈에서 글로벌 서포터즈는 100여 명, 패밀리 서포터즈는 1700여 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연계해서 미래를 향해서 좀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전도양양한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관포주기로 유명한 관중이 얘기하기를 1년지게는 마교수복이요 10년지게는 마교수복이며 종신지게는 마교수인이요. 1년을 내다보고 뭐 하려면은 농사 짓는 게, 곡식을 심는 게 제일 낫다. 10년을 내다보고 뭐 한다. 나무를 심는 것이 해볼 만한 일이다. 그러나 평생을 두고 무언가를 생각한다면 사람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일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역사를 계승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미래의 주인으로서 안창호 선생님이 전부가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 우리나라는 인재가 없어, 인물이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도 그런 얘기 동네 가면 많이 합니다.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물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물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여러분 모두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